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한낮 기온 영하 2도에서 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으로 가는 길목에 추위가 단단히 시샘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는데요. 울진 산지로는 한파주의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9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추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한낮 기온 영하 2도에서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부터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바람의 세기까지 무척 강해서 안전사고와 더불어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3도, 경주가 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영상 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경보가 내려졌고요. 흐린 하늘에 눈까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 낮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는 갈수록 심해지는 포항의 대기 오염 문제를 심층 진단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시작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굴뚝 자동 측정계기인 이른바 TMS를 부착해 측정한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해 17,000여 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국내 사업장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같은 배출량은 전국의 5.25%, 경북 지역의 78%, 포항 지역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90%에 육박합니다. 특히 2014년부터 4년 연속 13,4천여 톤이던 것이 2018년에는 17,000여 톤으로 18.6% 급증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래도 수치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걸 보면은 정말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런 데 대한 포스코의 막중한 책임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출량 전국 순위 역시 8, 9위 수준에서 4위로 껑충 뛰어 대기오염 물질 줄이기에 힘써왔다는 포스코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노후된 설비나 이런 공장의 시설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바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느냐. 더욱 우려스러운 건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항제철소는 대형 굴뚝 위주로만 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굴뚝은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환경부 통계에 정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포항제철소에서 TMS가 설치된 곳은 30개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체 대기 배출 시설은 4,000여 개에 이릅니다. 실제로 지금 TMS 작동되는 것만 해도 보면은 45% 정도밖에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모든 조사를 했을 때 보면은 거의 배 가까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배출 시설 가운데 390개는 오염 물질이 법적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방지 시설 설치가 면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경상북도는 방지 시설 면제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면제 사유가 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금보다 더 환경행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도 하고 조사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한 건 생산량 증가와 환경 개선 설비가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전체 배출 시설에 비해 방진 시설과 TMS 설치가 적은 건 여러 개의 배출 시설을 하나로 묶는 방식의 배출 구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 의회가 올해 100일간의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개원 첫 일정으로 펼쳐진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은 포스코 성토장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포스코에 잇따르는 대형 산업재해와 환경오염 솜방망이 처벌, 교육재단의 약속 파기 등 실종된 윤리 경영을 지적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1995년 포스텍과 유치원, 초중고 재단을 분리하면서 제출한 출연금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박희정 의원이 공개한 교육재단의 재산 출연 각서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액을 매년 내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업료 결손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직원 자녀의 교육비도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재단 출연금을 400억 원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포항제철 동서초등학교 통합 당시 내걸었던 국내 최고의 선진형 미래학교 약속도 실종됐고 학부모와 상의도 없이 학생 챔버 오케스트라 지원도 끊었습니다. 포스코는 교육재단 설립 당시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아이들을 볼모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혜남 의원은 제철소에서 지난해 4명이 사망하고 폭발과 화재 사고로 수십 명이 다쳐 안전 포스코 신화가 무너졌다고 개탄했습니다. 3년간 1조 1,0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안전 경영까지 천명했으나 그러나 2019년 한 해 광양제철소 3회, 포항 합해 5회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브리더 개방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도 예고된 10일의 조업 정지 처분을 결국 받지 않았고 지난해 포스코와 자회사 7개 업체가 악취 방지법 위반으로 포항시에 적발되는 등 환경의식도 퇴색했습니다. 조업 정지는커녕 과태료 한 푼도 물리지 않는 황당한 결정을 하였으며 김성조 의원은 수산업 인재의 산실인 포항해양과학고의 노후 실습선 교체에 포항시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1993년도에 진수되어 26년이 지났습니다. 실습선의 생산은 승무원, 교원, 실습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혜남 의원은 포스코를 휴직한 직원이어서 5분 자유 발언의 지적은 포스코의 더욱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 경제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식당, 마트 등의 손님이 크게 줄었고 관광은 물론 제조업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대보름을 앞둔 마트가 한산합니다. 손님도 점원도 모두 마스크로 무장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직접 장보기를 꺼리면서 손님과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을 꺼려하시는 고객님들의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매장에도 지금 고객님들이 안 오시는 상황이세요. 매출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식당에도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모임이나 회식 취소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식업계의 위기는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농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선언하고 4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던 관광산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맨홀 뚜껑을 만들어 수출하는 도내 한 기업이 중국에서 부품 수입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시작으로 제조업과 수출에도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제 한라인을 구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역경제 대책회의를 열어 수출 대책을 포함한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지원 정책이나 소상공 지원 정책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계획된 사업 내용과 지원 내용도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5년 전 메르스는 경제 성장률을 0.4%나 끌어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요즘 지역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 물갈이 방침에 따라 TK 현역 의원이 얼마나 또 누가 컷오프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TK의 컷오프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50% 이상 될 가능성이 커 TK 의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바로 이 컷오프를 가릴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은 지역구 3분의 1입니다. 단순 계산식으로 보면 현역 108명 중 지역구 91명의 3분의 1, 30명을 공천심사에서 배제하는 겁니다. 경북은 11명 중 3.6명, 대구는 8명 중 2.6명이 컷오프 되는 겁니다. 20대 국회 출범 당시의 의석수 122석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40명이 컷오프되고 경북은 컷오프가 4.3명으로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TK의 컷오프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TK 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K 현역 컷오프가 50%, 많게는 70%를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컷오프 대상은 여론조사, 당무감사 결과, 전현직 원내대표 5명이 제출한 현역 의원 개별 평가표, 그리고 2년 전 6.13 지방선거 결과까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조사는 선거구별로 유권자 1,000명과 당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지난 연말 진행한 당무감사 결과는 TK 의원의 교체 요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원내대표의 평가는 당의 기여도가 크게 작용할 거로 예상됩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 결과는 경북에서 6명의 국회의원이 시장구수 6석을 잃었고 대구에서는 1석을 내주어 참패했습니다. TK의 고강도 컷오프에 반발하는 의원들을 가라앉히기 위해 황교안 대표가 TK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긴 했지만 TK 공천이 당 쇄신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한국당 공관위는 오늘부터 현역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하고 동시에 컷오프 기준과 정치 신인에 대한 경선 가산점인 공천 기본점수 비율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4월 총선에서 대구와 경북에서 출마하는 정의당 후보 9명이 어제 국회에서 합동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후보들은 영남권 정치 구도의 변화가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가는 시작이라며 청년, 여성,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양당 체제 극복과 새로운 정치 질서 창출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한동대가 교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연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부당 징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2년여 동안 이어져 오던 논란 끝에 재판부가 학생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에게 내려진 무기정학 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학교에서 페미니즘을 주제로 하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2달 뒤 학교 측은 규정을 위반하는 강연을 열었다며 동아리 학생 1명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회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해당 학생에게 내려진 무기정학 징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성애 관련 피켓 게시,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이나 언론을 통한 학교 비판 등 한동대가 제기한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학교는 공식 사과도 해야 되고 학교 내에 더 이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없도록. 피해 학생은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2년여에 걸쳐 학교 측에 맞서 힘든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죽으라는 듯이 달려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인권위의 결정도 나오고 법원의 판결도 나오면서 학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순간 학교가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한동대학교를 비롯한 한국 사회에 만연히 퍼져 있는 혐오와 차별이
차별의 균열을 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동대는 이번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 주재로 주요 사업 보고회를 갖고 예산 2억 원 이상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대상액 1조 2,225억 원 중 67%인 8,211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행정안전부 목표인 57%보다 10% 상향할 방침입니다. 상반기 내 목표액 달성을 위해 긴급 입찰 공고로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선급금 지급 확대와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의 월별 교부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신라완경특별법을 두고 제21대 총선 경주시 예비후보와 현 국회의원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채관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신라완경특별법은 특별회계가 편성되지 않은 깡통법이라며 폐기하고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신라완경특별법은 경주 시민의 수건 사업이며 정부가 신라완경 복원 사업의 주체로 매년 예산도 반영된다며 반박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배기 아이들을 집어 던지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료 교사가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가해 교사는 그저 놀이였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대구의 한 어린이집. 우는 아이를 달래던 보육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안고 일어섭니다. 손에 받쳐든 19개월 여자아이를 좌우로 3번 흔들더니 바로 앞에 있는 소파에 던집니다. 교사 얼굴 높이까지 아이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한 뒤 소파에 다시 앉히고 아이 몸을 이리저리 흔들기도 합니다. 아이 뒷 옷깃을 잡아 소파 위에 내동댕이 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22개월 된 남자아이를 성인 가슴 높이 수납판 위에 올려놓고 방치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던졌을 때 이제 얘가 입안이 이제 터진 거죠. 그 날짜나 병 갖는 그 기록이랑 날짜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습관적으로 애들 뭐 내던지거나 이런 거는 그냥 물건 다루듯이 그러니까.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아동은 4명, 모두 생후 19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유아들입니다. 어지르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면 잡아 때리고 등 때리고 막 나도 손을 안 대는 아이인데 그렇게 때리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때린다는 거는. 이 교사의 학대 사실은 보다 못한 동료 교사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40대 중반의 이 교사는 피해 아동 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대 의도는 없었으며 놀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원래 성향이 과격하긴 한데 우리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던져주면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보육교사의 이런 행동이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골절, 타박상, 탈골뿐만 아니라 또 복부내 장기 손상이나 신체적 문제 이외에도 불안이나 우울 등의 그다음에 또 행동장애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2달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가해 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어업인을 위한 복지재단인 수협재단은 오는 7일까지 서울 목동역 인근에 있는 수협장학관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어업인 자녀, 수산인 자녀, 수산 관련 단체 임직원 자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인 1실 사용으로 55명을 선발하며 입사 시 보증금 30만 원을 납부한 뒤 전기, 수도, 난방비에 대한 본인 사용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원서 교부는 수협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는 지역 회원 수협에서 가능합니다.
봄으로 가는 길목에 추위가 단단히 시샘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는데요. 울진 산지로는 한파주의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9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추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한낮 기온 영하 2도에서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부터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바람의 세기까지 무척 강해서 안전사고와 더불어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3도, 경주가 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영상 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 경보가 내려졌고요. 흐린 하늘에 눈까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 낮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